이번에는 이번에는 빔 서치 알고리즘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머신 트랜슬레이션 향해서 특히 주어진 그 프렌치 문장에 해당되는 그 영어 문장을 랜덤하게 그 제너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그럴듯한 문장을 골라내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빔 서치 알고리즘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고 있는 그 RNN 그 네트워크의 머신 트랜슬레이션 시퀀스 투 시퀀스 그 모델의 일부분만 여기까지만 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출력이 나오는 그 부분만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첫 번째 나오는 그 말하는 출력은 그 소프트맥스 말하자면 함수를 통해서 나온 만 가지의 그 보캐버리, 예를 들어서 만 가지의 보캐버리 중에 가장 그럴듯한 그러한 그 확률 값들을 모든 보캐버리에 대해서 요 값을 이제 그 출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빔 서치 같은 경우에는 그 파라미터 하나가 필요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B를 그 3라고 하면 여기서의 B는 빔 그 width라고 그러는데요. 빔 width.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말하자면은, 최적의 그러한 확률 값을 한 개만 찾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개수만큼 찾아서 유지하면서 계속 서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빔이 3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맥스 결과 y hat 1 중에서 지금 첫 번째, 그러니까 만 개의 단어에 대한 확률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말하자면은 그 단어 한 3가지 정도만 가장 높은 확률을 나타내는 3가지 값만 추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엔코딩 되는 파트는 당연히 전혀 변화가 없고요. 엔코딩 된 결과를 소위 디코더에 집어넣었을 때 그 디코딩 파트의 첫 번째 그러한 결과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3개만 메모리상에다가 유지하고 그 3가지를 가지고서 또 더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스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미 첫 번째 스텝에서 단어 3개가 찾아진 거죠. in이라는 단어, 그리고 Jane이라는 단어, 그리고 September라는 이 3가지가 가장 그럴듯한 단어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in이라는 단어에서는 당연히 보캐버리 집상에서 예를 들어서 A로 시작해서 줄루까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러한 보캐버리 상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개 있고요. 여기에 September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비지트도 있을 수 있겠죠. 등등등 다양한 단어들에 대한 확률 값을 계산해서 가장 그럴듯한 걸 또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엔코딩 파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디코딩 파트의 첫 번째 소위 RNN 네트워크에서는 Y1 햇을 계산해내겠죠. 근데 이 Y1 햇이 이미 여기 아까 말한 듯이 in으로 우리가 결정을 한 그러한 상황이고요. in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Y 햇으로 결정된 거고, 그럼 그 다음 단어를 우리가 판단할 때 당연히 이 in이라는 그 단어가 어디로 여기에 입력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가 i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단어로 나타날 수 있는 y의 두 번째 말하자면 예측값 y2 햇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probability of y2 햇인데 given 주어진 프렌치 말하자면 문장과 함께 첫 번째 단어인 in이 주어진 조건으로서 사용된 그때의 두 번째 단어로서의 확률 값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률 값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 값과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 값은 뭐냐면, 높은 확률 값은 y1과 y2가 이런 페어로 나타날 수 있는 확률값,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주어진 프렌치 문장에 대해서, 사실 이거를 확률론적으로 다시 써보면 이런 확률론입니다. probability of y 첫 번째 단어가
주어진 x에서 나올 확률 곱하기 probability of y의 두 번째 그 단어 given x와 y의 첫 번째 단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하자면 지금 그 두 번째 그 시퀀스 예측에서 결정된 이 확률이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은 그것보다 좀 더 정확한, 즉 이런 페어로 나타나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제 제인에게도 똑같은 그 두 번째 단어 선택에 대해서도 또다시 소위 이 네트워크의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해봐야겠죠. 즉, 제인에서도 여기서도 뭐 A부터 시작해서 지울루까지 그 단어 중에 어딘가에는 뭐 is라는 단어도 나올 수 있고요. 어딘가에는 뭐 visit라는 단어도 나올 수 있겠죠. VISIT.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번째 단어를 한번 보면요. 엔코딩 된 결과가 첫 번째, 그러한 디코딩 첫 번째 시퀀스 결과로서 제인이 나왔다는 거를 상징을 하는 거고요.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 네트워크로 들어갈 때 입력으로는 당연히 여기서 제인이 들어가서 또 다른 두 번째 y2 해시 계산돼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는 방법, 얘는 무슨 확률값을 계산하는 거냐면 probability of y2 given x와 j인 거죠. 조건이 달라진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September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A부터 ZULU, 그러니까 만 개의 그러한 확률값을, 단어에 대한 확률값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값으로 그려보면 첫 번째 디코더 첫 번째 시퀀스의 결과는 September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단어로 예측되는 거는 이제 y2 햇수로 우리가 계산돼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세 가지 서로 다른 그러한 네트워크의 구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대신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확률이 자그마치 몇 개입니까? 여기서 10,000개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10,000개가 결과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세 번째 단어에서도 10,000개의 보캐블러리에 대한 확률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이 30,000개죠. 30,000개의 확률값 중에서 가장 높은 값, probability가 높은 값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선택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in 다음에 여기 September가 오는 이러한 그런 조합과 j인 다음에 is라는 조합이 두 번째로 높은 값이고, 또는 j인 다음에 visit가 오는 이러한 세 개가 선택. 반드시 이전 거에서 하나씩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30,000개 중에서 가장 높은 값 세 개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여기서 y1과 y2가 이전 세 가지 조합으로 결정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세 가지 초이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0,000개 중에서 사실은 가장 높은 값을 계속 유지하려면 또 30,000개를 유지한테를 해야겠지만 그건 너무 많은 거니까 이 beam width를 우리가 3으로 잡았잖아요. beam width를 3으로 잡게 되는 것은 매 스텝마다 3개씩만, 여기서도 3개, 여기서도 3개의 조합만을 골라서 유지하고, 그렇지만은 이 계산할 때 말하자면 우리가 매번 3번씩 beam width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이 네트워크의 이런 종류를 3가지, 이런 네트워크와 이 네트워크와 이 네트워크, 3가지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계산을 이제 더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 단계만 더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할까요?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주어진 두 개의 단어가 선택된 거죠. 즉, 프렌치 문장이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 두 개의 컨비네이션인 단어, y1과 y2가 나타날 확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세 가지를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를 찾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세 개로
로부터 이제 더 계속해서 더 이제 네트워크를 더 진행시키게 되면은 그 다음 단어가 찾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in September 다음에 A라는 단어부터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줄루라는 단어까지 제이니즈에서도 A부터 뭐 줄루라는 단어까지 중에 가장 그 확률값을 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든 단어에 대한 그런 서치를 우리가 말하자면 확률값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in September라는 말하자면 두 단어가 선택된 경우에 그 결과가 들어갔을 때 Y3 hat 값을 계산. 이 확률값은 뭘 계산하는 겁니까? 좀 더 정확하게 써보면 probability of Y3 given X 프렌치 문장과 함께 이 두 개의 단어 in September 가 주어졌을 때 그러한 조건 하에서 가장 그러니까 확률 Y3로서의 확률을 이러한 그 만 가지 중에서 그 찾아내는 그러한 그 소프트맥스 값으로 출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뭐 계속 다 진행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in September 다음에 그 가장 그럴듯한 게 예를 들어서 뭐 Jane이라는 것이 단어가 가장 그럴듯한 걸로 이렇게 찾아졌다고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Jane is 다음에는 아무래도 visit라는 단어가 가장 그럴싸한 단어로 오는 걸로 찾아질 거고요, 아마. 그리고 Jane visit 다음에는 아프리카 라는 단어가 오는 것이 아마 가장 이 3만 개 중에서 이것도 만 개, 이것도 만 개인데 그중 3만 개 중에서 가장 높은 세 개가 또 찾아졌다고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더 그 다음 단어로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beam with를 세 개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거는 아마도 Jane visit Africa 그 다음에 in September 그 end of sentence까지 이러한 식으로 찾아지면은 가장 바람직한 그 트랜슬레이션이 찾아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 beam with를 우리가 일로 하면은 그게 바로 그리디 서치예요. 얘가 바로. 매 스텝마다 한 개씩만 최적을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with b를 우리가 몇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뭐 3으로 주든지 또는 10으로 주든지 점점 크게 하면은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점점 더 정확한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트랜슬레이션이 찾아지는 알고리즘이 바로 빔 서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빔 서치 알고리즘을 조금 더 개선하는 몇 가지 튠업하는 그 내용들도 있는데 그건 다음 렉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